지난 영상에서 예고한 것과 같이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200만원 상당의 이어폰 시스템과 가장 비슷한 소리를 내는 2만원대 이어폰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체가 뭐길래 이어폰 시스템이 200만원이나 하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먼저 이어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AKG의 K3003, 소니의 IER M9, 슈어 SE846 등 괜찮다는 이어폰을 열댓 개는 써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제나이저 IE800입니다. 요거죠. 이 녀석은 2012년에 출시했고 당시 120만원쯤 했습니다. 제가 이걸 첫 번째로 꼽는 이유는 다이내믹 드라이버 단 하나만으로 매우 근사한 소리를 내기 때문인데요. 유닛 여러 개를 쓰는 이어폰처럼 음향 간섭을 염려할 필요가 없고 드라이버가 하나니까 작고 가벼워서 귀에 꽂았을 때 편합니다. IE800의 뒤를 이은 IE800S도 있습니다. 네, 이 녀석이죠. 전 둘 중에 IE800을 더 좋아합니다. 오래 써서 그런 것도 있고 세라믹으로 만든 반짝거리는 이어폰 유닛과 케블라 소재의 고강도 케이블이 참 멋지거든요. IE800S는 뒤늦게 출시한 후속 모델인 만큼 몇몇 부분이 개선되었는데요.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매력 덩어리입니다. 어쨌든 이 녀석도 120만원이 넘는 가격에 출시되었고 현재 최저가도 100만원쯤 하다보니 재미삼아 하나 사볼까 할 몸값은 아니라는 것이 흠이겠네요. 하나 갖고 있으면 엔간한 이어폰에는 눈길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어폰에 투자 좀 하겠다고 20-30만원대 제품을 구매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팔고 또 다른 거 샀다가 팔고 그리고 또 사고 이런 짓 안 해도 되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어폰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스마트폰에 꽂아 쓰기 위함이 아닌가요? 요즘 스마트폰은 이렇게 생긴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없잖아요. 좋은 이어폰이 있어봤자 쓸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전혀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게 필요하죠? 소니 PHA-1입니다. 2013년에 출시된 녀석이라 지금은 퇴물이죠. 울프슨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의 DAC와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의 앰프를 얹은 제품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00만원쯤 했던 것 같은데 기분만 그랬던 거고 당시 출시 가격을 찾아보니 54만 9천원이었네요. 이걸 쓰면 96kHz 24비트 음원도 디코딩할 수 있는데 어려운 용어가 슬슬 등장하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분이 계실 수도 있을 테니 쉽게 말하면 CD보다 뛰어난 음질을 즐길 수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뒤를 이은 후속 모델이 계속 출시되어서 현재는 PHA-3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USB로 아이폰과 연결하면 됩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도 다 되죠. 또 PC나 맥에도 연결할 수 있어요. 저는 아이폰에는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귀찮으니까요. 이젠 맥에만 연결했습니다. 이 녀석을 제대로 즐기려면 96kHz 24비트 음원이 필요한데 흔히 말하는 FLAC, 그러니까 플렉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최신 아이폰은 FLAC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만 FLAC 음원을 아이폰 음악 앱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파일 단위로 재생만 가능하죠. 네, 귀찮습니다. 아이폰으로 고음질을 들으려면 ALAC로 전부 변환해야 하는데 언제 이러고 있어요. 게다가 FLAC 파일은 구하기도 어려운데다 구할 수 있다 해도 요즘은 스마트폰에 파일 저장해서 음악을 듣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들 스트리밍으로 쉽게 편하게 그리고 값싸게 음악을 즐기다 보니 무선이라 엄청 편한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타협하게 되죠. 아무튼 이번 영상은 200만원 상당의 이어폰 시스템과 가장 비슷한 소리를 내는 2만원대 블루투스 이어폰을 찾는 것이 주제니까 오랜만에 96kHz 24비트 음원을 꺼냈습니다. mp3 중에서 음질이 가장 좋은 것이 44kHz 16비트인데요. 이걸 재생하면 이렇게 됩니다. 데이터 전송률을 보시죠. 1초에 320kb의 소리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되면 CD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아주 좋은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 더 좋은 걸 추구하는 분들을 위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음반이지만 96kHz 24비트로 인코딩 되어 있는 파일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우와, 데이터 전송률이 5286kbps로 늘어나네요. mp3보다 약 16.5배에 이르는 엄청난 소리 정보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좋긴 한데 그렇다고 음질이 16.5배 뛰어나고 그런 건 또 아니라는 점. 정말 그랬다면 mp3 따위는 이미 멸종했겠죠. 이런 고음질의 음원을 고성능 플레이어로 재생하고 고성능 이어폰이나 스피커로 들으면 어떤 소리가 나느냐 그냥 짧게 설명할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피커즈 네이버 카페 회원 6분과 함께 QCI 전 제품을 함께 평가한 후기를 소개해드렸죠. 못 보신 분은 우측 상단 링크 확인하세요. 평가단의 점수를 종합했더니 1위 T7, 2위 T5S, 공동 3위는 T6와 T9S, 공동 5위는 T5 프로와 T8이었습니다. 제 점수는 추후 공개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네요. 자, 전 이렇게 추천하겠습니다. T5 프로, T5S, T9S 이렇게 세 가지는 커널형입니다. 커널형이란 귓구멍으로 이어팁이 쏙 들어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평소에 이런 커널형 이어폰을 좋아했다면 이것 3개 중에 고르세요. 그럼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소리가 좋은가 궁금하시죠? 이 셋의 차이는 정말 독인객인이라 우열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비교하기 위해 3주간 제품별로 수십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고막이 헐어버릴 정도로 음악을 듣고 또 들었는데요. 어떤 노래를 골랐느냐에 따라 어떤 날은 이게 좋았다가 또 다른 날은 저게 좋았다가 수도 없이 바뀌더라고요. 이 셋의 음질 차이를 한 번에 알아낼 수 있는 분이라면 이런 2만원대 이어폰을 구매하지 마세요. 하늘이 내린 타고난 능력인데 아깝잖아요. 더 좋은 걸로 눈길을 돌리세요. 그럼 어떻게 골라야 하는데 너처럼 6개를 다 살 수는 없잖아 라고 화내실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럴 필요 없죠. 제가 고르는 방법 딱 정리해 드릴게요. 커널형 중에 고른다면 T5 프로, T5S, T9S 이 셋 중에서 제일 예쁜 걸로 사세요. 제가 T9S를 1등으로 뽑은 이유이기도 하죠. T5 프로와 T5S는 생김새가 제 취향이 아닙니다. 2만원대 저가 제품이라 고급스러움은 어느 정도 양보한다고 쳐도 이 둘의 디자인은 제 심약한 마음으로는 극복이 안 되네요. 그리고 T9S만 물리 버튼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누르면 꾹꾹 눌리는 느낌이 확실하게 나기 때문에 T5 프로, T5S보다 조작하기 편해요. T5 프로, T5S는 터치 센서인데 이게 에어팟이나 에어팟 프로처럼 빠릿빠릿하지 않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T5 프로와 T5S는 동일한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죠. 모델 넘버가 같습니다. 제품명은 다른데 모델 넘버가 같다는 건 아무래도 수상하죠. 한간에는 T5 프로는 드라이버 유닛이 밸런스드 아마추어, T5S는 다이내믹 드라이버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식 사이트에서는 그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어 답답합니다. T6도 커널형인데 왜 언급하지 않는 거지? 라고 궁금하셨다면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목적이 다르잖아요. 이어 후크가 있어서 격렬한 운동을 할 때도 안정감 있게 쓰도록 디자인한 것이니까요. 이게 필요한 분도 분명 계실 테니 쓰임새에 맞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커널형 특유의 음색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픈형이 좋다 이럴 땐 T7과 T8 중에서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걸 고르세요. QCI가 2020년에 내놓은 6가지 제품은 가장 비싼 것과 가장 싼 것의 차이가 11,400원 밖에 나지 않아요. 더구나 T7, T8 얘네 둘은 3,000원 차이죠.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한다면 T8은 이어폰 유닛이 유광이라 조금 더 예쁘장합니다. 여기 이 금색 테두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무광이 더 좋다면 T7을 고르시고요. 이건 뭐 개인 취향의 문제니까요. 2만원대 이어폰 고르면서 음질의 극적인 차이를 기대하는 건 과욕인 것 같네요. 이 둘의 음질 차이를 느껴보려고 시간을 엄청 쏟아부었는데 이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난 저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데 음질은 이게 더 좋다고 할 수 없이 이걸 골라야 하나? 라고 마음을 바꿀 만큼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단박에 구별해내는 24K 금도금 고막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 귀에 걸맞은 더 좋은 것에 투자하는 것이 맞겠죠. 오래전부터 저를 알던 분들은 뭐야 그 까탈스럽던 성격 다 어디다 팔아먹었어 하실 텐데요. 네, 예전에 저였다면 1위부터 순위 쫙 매긴 뒤 뱀의 혀로 여러분을 설득시켰을 거예요. 설득이 안 된다면 아휴 쥐뿔도 모르면서 고집만 세네 이러면서 내가 제일 잘났다고 정신승리했겠죠. 그런데 피커즈 회원 6분과 함께한 테스트 후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커널형 이어폰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픈형이 내는 소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커널형 이어폰을 좋아하다 보니 T7, T8이 내는 소리는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오픈형 이어폰이 다 시시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오래전에 출시한 제품이지만 제나이저 MX980이나 MX985는 정말 근사한 소리가 나죠. 지금도 생각날 만큼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는 세상에 막기가 어딨어. 그냥 경험이 없다 보니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 못하는 걸 거야. 그거 참 안타깝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평가단 6분이 선택한 순위가 납득이 되지 않기도 했어요. 세상에 저걸 첫 번째로 뽑는다고? 귀찮다고 대충 테스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기도 했죠. 지금은 아닙니다. 색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빨강을 좋아하는 사람이 파랑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넌 왜 파랑이 좋아? 빨강이 훨씬 예쁘지 않아? 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빨강이 파랑보다 우월한 색상은 아니니까요. 음식으로도 예를 들어 볼까요? 단짠단짠한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달고 짭짤한 걸 줘야 맛있다고 하는 것이지, 단맛과 짠맛으로 재료 본연의 맛을 다 죽여버리면 그런 건 음식이 아니잖아. 아, 짜식 입맛 초딩이네. 이런 게 진짜 요리라고 이렇게 아무리 말해봤자 맛없다고 할 거예요. 이 긴 영상을 지금까지 뒤로 가기 안 누르고 보신 분들은 고마운 분들이니까 i800S를 PHA1에 물린 200만원 상당의 이어폰 시스템과 가장 비슷한 소리를 내는 순서도 알려드리긴 하겠습니다. T9S가 1위, T5 프로와 T5S가 공동 2위, T6가 4위, T7, T8은 공동 5위입니다. 비교 대상이 커널형인 i800S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정하긴 했습니다만, 듣기에 따라 제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하이 세계 제품 T6, T7, T8이 더 좋다고 느끼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제가 빨강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은 아니니까요. 저는 97년부터 당시 판매부스 1위였던 컴퓨터 잡지사에서 오랫동안 벤치마크를 담당했었고, 벤치마크 사이트 팀장으로 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벤치마크 측정 장비들이 보여주는 숫자의 달콤함은 누구 못지않게 잘 알죠. 소리는 점수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 귀 모형의 측정 장비를 이용해 음향기기 성능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유튜브 컨텐츠에 눈길이 쏠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대 경매 중에 가장 비싸게 팔린 회화 작품이 피카소가 그린 파이프를 든 소년이라고 하는데요. 낙찰가는 1억 4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30억쯤 합니다. 이 그림을 어떤 측정 장비가 있어서 거기에 넣으면 색을 분석하고 색상 대비, 명도 대비, 보색 대비, 한난 대비, 채도 대비, 유사 대비가 어떠하고, 가장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명암 비율은 저러하고, 색이 분포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여백의 비율은 또 어떠하니까 고로 이 작품은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보는 눈이 없다 보니 피카소 작품 중엔 왜 명작이라 환호를 보내는지 보고 또 봐도 1도 모르겠는 괴이한 작품도 덜어 있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소리 또한 파형을 분석해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 말이죠. 이미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제품을 교묘하게 따라한 흔적이 곳곳에 보이는 흉내쟁이를 좋게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2만원밖에 하지 않는 가격으로 이런 만족감을 주는 물건은 찾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어서 혼란스럽네요. 아무튼 6가지 중에 뭘 골라도 후회할 제품은 없다는 것이 이번 영상의 결론입니다. 가격으로 두들겨 패는 막강한 폭력에 무릎을 꿇은 제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네요. 주먹 맛이 몹시 맵군요. 들었더니 기분이 좋았다. 그럼 좋은 이어폰이겠죠? 음악을 듣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i800만큼 기분 째진다 이렇지는 않았지만요, 그렇다고 불쾌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을 2개 닫은 먼 위치에서도 소리가 끊이지 않을 만큼 연결 안정성도 좋았고, 이어폰 유닛 한쪽만 귀에서 뽑았을 때 음악이 멈췄다가 다시 꽂으면 재생이 되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전에는 이게 에어팟만 되었는데 말이죠. 아쉬운 점도 말하기 시작하면 30분쯤 떠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나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써본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 값이 가장 싼 제품이었는데도 아주 재밌는 경험을 선사했으니까 넘어가야죠 뭐. 이 영상이 저가 블루투스 이어폰은 어떤 소리를 낼까 궁금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한 줄 요약, 18,500원짜리 T9S 괜찮더라. 이 영상이 일주일 안에 조회수 3만이 넘어가면 모델 넘버가 동일한 T5 프로와 T5S를 분해해서 어떤 드라이브 유닛을 썼는지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쪼렙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 그럴 리는 없으니까 안심하고 있으면 되겠군요. 요즘 제가 경제 사정이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깡총 깡총.